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생산직에 관련된 썰을 많이 하네요. 그동안 많이 안 했었는데 할 만큼 했다고 했는데 또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생산직 썰만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기업 생산직에서 웬만하면 일하라고 하는 이유. 뭔가 뻔한 제목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생산직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네.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죽하면 현차 들어가겠다고 전국 각지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들까? 왜 들어가려고 할까요? 좋으니까. 근데 뭐가 좋은지 알아야 될까? 뭐가 좋은지. 일단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돈 많이 받는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거는 단순히 뭐 돈 많이 받는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해요. 돈 말고 좋은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거리면 좋은 데 들어가라. 큰 데 들어가라. 이런 말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차버리면 안 받아주니까. 돈을 많이 준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그 다른 것,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는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 많이 준다는 단순한 이유 말고. 저 여러분한테 눈에 얘기하지만 웬만하면 설비가 좋고 큰 데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대기업 설비는 웬만하면 자동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자동화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웬만하면 자동화 다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의 인력을 굳이 많이 투입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 말은 뭐냐? 중소기업은 자동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동화가 아예 안 되어 있다 이게 아니라 자동화가 대기업보다는 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화 유무 차이가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동화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고 사람의 인력이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버튼맨. 버튼을 넣고 소재만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찍고 누르고 수직각 값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자동화 아닙니까? 소재만 넣으면 이제 기계에서 알아서 찍어서 나와가지고 다음 공정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게 자동화죠. 근데 뭐 대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대기업 웬만하면 다 돼 있어요. 대기업 공장이 크고 설비가 크다 보니까 이런 걸 자동화를 어느 정도 다 시켜놨어요. 이게 노동 강도의 차이가 큽니다. 자동화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일이 편해요. 사람이 이제 몸을 써가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자동화가 안 돼 있고 수동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력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 강도의 차이를 지키게 됩니다. 현차가 일하기 좋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웬만한 설비가 전부 다 전 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적게 타기 때문에 일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공장 기계도 잘 고장나고 좀 설비도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수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사람이 직접 옮기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이 다 그렇다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를 잘 챙겨줍니다. 이거는 또 공장마다 틀리긴 한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반대로 중소기업은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가 좀 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공장 가보면 중견기업 이상은 웬만하면 안전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다 있고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안전수치사 같은 거 이제
이제 외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구 사용 같은 걸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시켜요. 보통 공장 가더라도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되거든요. 뭐 안전화, 각반, 안전모, 뭐 장갑, 코팅 장갑 이런 것들 착용한 상태에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전 라인이 있어요.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 안전 라인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돼 있어요. 물론 찾아보면 안 돼 있는 공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도 왜냐, 대기업에서 안전사고 같은 거 나버리면 매스컴이 뜨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파장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소기업은 뭐 안전재해나 뭐 사망사고 일어나도 어떤 공장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기업보다 일반 중소기업이 그런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대기업은 뭐 사람이 다치거나 해도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다쳐도 저 기업이 어느 회사인지 몰라요. 그냥 까먹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런 경우 허다해요. 물론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안 다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치는 사람이 적은 건 사실이야. 그만큼 안전에 신경 쓴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중소기업은 안전에 신경 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에 좀 안전 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안전관리자를 둘 정도로 인원이 그렇게 널널하지 않거든요.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교육 못 시킨 경우도 많고 장구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 장비 같은 거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혹시나 근무 중 다쳤을 경우 처우가 좋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복지인데 뭐냐 하면 대기업도 일하다 보면 다쳐요. 다치는데 대신에 이제 다른 중소기업보다는 좀 덜 다칩니다. 물론 이것도 공장마다 다르겠지만 다쳤을 경우에 처우가 좋다는 건 뭐냐 하면 다치면 바로 병원에 이송시켜주고 병원의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하는 동안 이제 내가 이제 다쳐가지고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하는 동안 이제 근무 못하는 것 같이 다 수당으로 줘요. 상여금도 주고 다 줍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일해서 다쳐가지고 몇 달 동안 병원시에 져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나와요. 돈이 나옵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완치 판정 받기 전까지는 이제 병원에서 푹 쉴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 대기업에서 이제 생산적으로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꽤나 오랫동안 입원했습니다. 입원하니까 뭐 대기업의 관리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굳이 무리해서 공장에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재활 잘하고 완치까지 해가지고 건강하게 해서 와라. 좀 늦게 와도 되니까 몸이 재산이니까 회사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몸이 완치가 안 됐는데 오려고 하지 말고 기왕 쉬는 거 푹 쉬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재활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한 상태에서 회사에 들어와라. 복직해라. 네, 그런 말을 해요. 굉장히 좋죠, 이런 거는. 그럼 모든 회사가 다 그러냐? 아닙니다. 이게 대기업이나 좀 회사 규모가 큰 데는 이렇게 시키는데 중소기업은 확실히 이게 달라요. 중소기업 다쳤을 경우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좀 치료비 같은 거 지원해 주긴 하는데 자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다치면 일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바로 뽑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중소기업은 훨씬 더 많이 다치거든요. 훨씬 더 많이 다치는데 다쳐도 뭐 일 시키는 경우도 봤어요. 다치는데도. 그러니까 막 병원에 치료 받아야 되는데 쉬어라고 했는데 출근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돈을 떠나가지고. 대기업은 그래도 치료 최대한 시키고 돈도 주고, 예, 어떻게든 이제 챙겨주는데
중소기업은 다치잖아요. 다치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네. 병원비 줄 테니까 다음부터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바로 다음 사람 뽑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져요. 지금도. 정말로. 그래서 좀 억울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 아니 일하다 다쳤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람 내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오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자네 일 못하잖아. 우리 바빠 죽겠는데 그럼 자네 완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병원비 준다니까? 병원비 줄 테니까 어차피 일 못하잖아. 치료받고 병원비 그 병원비랑 이제 서류 같은 거 우리한테 내면 병원비 줄게. 우리도 공장 돌려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한 명 한 명이 이제 일손이 딸리면 바로 이게 티가 나거든요. 대기업 워낙 인원수가 많으니까 몇천 명 되잖아요. 한두 명 비워도 티가 안 나. 근데 중소기업은 한두 명이지 일을 못하거나 공백이 생기면 티가 확 나요. 확 나다 보니까 오너 입장에서 공장을 안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뽑아가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치료비는 줄 테니까 몸조리하고 다른 거 알아봐. 그 당시 일하던 자리에는 다른 사람 넣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많이 봤어. 이게 정말 틀려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보통 돈으로만 따지는데, 돈과 복지로만 따지는데, 이런 게 진짜 차이 커요, 이런 게. 사람들이 이 부분을 관가하지 못하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무조건 이제 뭐 돈 많이 준다, 뭐 떡값 많이 준다, 성과급 나온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제가 말한 부분은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정말 차이가 큽니다. 안전. 안전과 아니면 직원이 다쳤을 경우에 대처하는 것들. 정말 차이 큽니다. 정말로. 이거 한번 겪어보면 왜 사람들이 대기업 가야 되는지, 왜 좋은 공장 가야 되는지 대반이 압니다. 저는 이거 한번 겪어봤었거든요. 이 비슷한 일을. 그래서 제가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물에서 놀아라. 예. 이름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혹시나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중소기업이 뭔가 아마추어면 그래도 대기업 프로예요. 프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사회적 영향이 있다 보니까 어설프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해버리면 바로 많이 나오잖아요. 기사화가 돼버리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대기업 많이 도전해가지고 대기업 생산적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다 일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젊은 분들은 웬만하면 중소기업보다는 되도록이면 좀 큰데 시설이 좋은 데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